고속버스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를 바라보던 순간 10년 전 헤어진 전 아내가 낯선 아이와 함께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건설회사 부도로 인생이 무너진 뒤 초라하게 살아가던 제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며 또 하루가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꽤 괜찮은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10년 전 회사가 부도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집과 재산의 상실, 그리고 지금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라는 직업까지. 인생의 굴곡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는 백미러를 통해 승객들이 하나둘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그리 많지 않은 승객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모습이 어쩐지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모두들 어디론가 가야 할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때로는 희망이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이기도 했습니다. 민준에게는 그저 생계를 위한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때 직원 15명을 거느리던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버스를 몰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일,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준의 시선이 백미러 속 한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오르는 여성.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여성이 좌석을 찾아 앉으며 옆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민주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그의 전아내 말입니다. 민준의 손이 핸들을 움켜쥐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수백 대의 버스가 오가는 터미널에서 수많은 노선 중에서 하필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서윤이 탔다니.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민주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운전기사로서의 체면과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본 서윤은 예전보다 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자세에서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반면 자신은 어떤가요? 낡은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고 하루 종일 핸들만 잡고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서윤 옆에 앉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서윤을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서윤이 재혼을 했구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이혼 후 한 번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서윤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이것저것 묻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건물은 뭐예요? 저기는 어디예요? 하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질문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대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서윤이 좋은 엄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민주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혹시라도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과속으로 승객들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윤과 그 아이가 타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백미러로 슬쩍슬쩍 뒤를 확인하니 아이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서윤은 아이를 다정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득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서윤과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시절 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둘 사이도 소원해졌고 서윤의 불임진단은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에 이르렀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서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승객들에게 휴식 시간을 안내한 후 운전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로서 버스 점검을 해야 했고 결국 버스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모자를 더 깊숙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버스 주변을 돌며 타이어와 각종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라는 목소리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니 서윤이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오히려 세월이 그녀를 더욱 우아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서윤은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의 서윤은 안정감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마음을 감추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전 수고 많으세요라고 말하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녀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준 역시 네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전남편과 전아내,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커피 한 잔을 내밀었지만 민주는 사양했습니다. 근무 중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들키고 싶지 않았고 서윤의 성공한 모습과 비교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민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라 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미안함,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인데 이제는 낯선 사람보다도 더 어색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가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화장도 정교했고 옷차림도 세련되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분명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반면 자신은 어떤가요? 낡은 작업복에 거친 손, 그리고 피곤에 절은 얼굴. 완전히 계층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는 시계를 보며 출발 시간이 다 되었다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어색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윤이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묻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서윤에게 달려왔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아이는 민준을 보더니 궁금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아이의 손을 잡으며 버스 운전사 아저씨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윤의 아이라는 사실이 왠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과 서윤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서윤이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니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윤의 불임은 정말 일시적인 것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걸까요? 아이는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큰 눈에 똑똑해 보이는 이마, 그리고 순수한 미소까지. 서윤을 닮은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다른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를 닮은 부분도 있겠죠. 민주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일지 궁금했습니다. 서윤이 어떤 남자와 재혼했을까요? 분명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겠죠. 서윤은 아이에게 버스에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떠난 후 서윤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준은 뭐 그럭저럭이죠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럭저럭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서윤이 자신의 처지를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민준은 괜찮다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서윤의 표정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런 서윤의 시선이 민준에게는 더욱 상처가 되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운전 조심하시고라며 짧게 인사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민준도 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운전기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최소한 이 일만큼은 책임감을 갖고 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버스에 다시 오른 민주는 백미러로 서윤과 아이가 자리에 앉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서윤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혹시 방금 전 만남이 서윤에게도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옛 기억들이 떠올라서 복잡한 심경일까요? 민주는 시동을 걸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 어색함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서윤을 다시 볼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아니, 다시 보고 싶기는 한 걸까요? 민주는 자신의 마음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두 번째 휴게소를 지나 1시간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백미러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이 아이를 달래고 있었지만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멀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 아파라고 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당황한 듯 가방에서 멀미약을 꺼내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토할 것 같다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승객은 괜찮으냐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그냥 운전만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운전기사로서 도움을 줄 것인가. 서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지고 다른 승객들까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자 민주는 결국 버스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뒤로 돌아가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민준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멀미를 해서라고 사과했지만 민주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민주는 오랜 운전기사 경험을 살려 아이에게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게 해주고 물을 조금씩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멀미에 좋다는 지압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귀 뒤쪽과 손목의 특정 부위를 눌러주면 멀미가 완화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선 아저씨가 다가오자 움츠러들었지만 민준의 따뜻한 말투와 친근한 미소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괜찮다고 달래자 아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가르쳐준 대로 깊게 숨을 쉬고 물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민준의 도움을 받자 금세 진정되었습니다. 얼굴색도 돌아왔고 울음도 완전히 그쳤습니다. 아이는 민준을 빤히 쳐다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순수한 미소를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는 민준에게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는 버스 운전이 어렵지 않아요. 매일 이렇게 멀리 가요. 집은 어디예요? 민준은 아이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자니 왠지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서윤은 정말 고맙다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준은 별것 아니라며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이가 민준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민준 아저씨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민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왠지 낯이 익었고 그 눈동자에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의 아이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운전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멀미하지 않도록 급가속이나 급정거를 피했습니다. 커브길에서도 천천히 돌았고 신호등에서도 부드럽게 정차했습니다. 백미러로 확인해 보니 아이는 이제 편안해 보였고 서윤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창밖을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 서윤에게 무언가를 묻는 모습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 보였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정말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아이가 신경 쓰일까요? 민주는 문득 자신에게도 아이가 있었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서윤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까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를 가고
아이의 운동회나 발표회에도 참석하고 그런 평범한 행복을 누렸을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부도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불임이라는 현실이 그들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렸습니다. 세 번째 휴게소를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버스 안은 오후의 따스한 햇살과 함께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시 졸고 있거나 각자의 할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승객은 책을 읽고 있었고 어떤 승객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전에 집중하며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해 보니 아이는 서윤의 품에 기대어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멀미로 고생했던 것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아이의 평온한 잠자는 모습이 천사 같아 보였습니다. 서윤은 아이가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자신의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받쳐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역시 엄마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서윤의 모성에 가득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저렇게 다정하게 아이를 돌보는 서윤의 모습이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저런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만약 서윤이 임신할 수 있었다면 지금쯤 자신도 저런 행복한 아버지가 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백미러로 확인해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이라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고 잠든 아이를 깨우기도 미안했습니다. 다만 서윤이 무언가를 황급히 줍는 모습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마치 중요한 것을 떨어뜨린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혹시 다른 승객들이 보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어 있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민주는 궁금했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사생활에 개입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지금의 어색한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윤의 당황한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할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미 남남이 된 사이인데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잠꼬대를 하기도 했는데 아빠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있겠지요. 서윤이 재혼했다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질투라고 하기에는 이미 끝난 관계인데 그냥 아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민주는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였습니다. 길고 진한 속눈썹, 오똑한 코, 그리고 작고 앙증맞은 입술까지. 서윤을 많이 닮은 것 같았지만 어딘지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눈썹이나 이마 라인 같은 부분은 서윤과는 달랐습니다. 아마 아버지를 닮은 부분일 것입니다. 버스는 마지막 휴게소를 지나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만 더 가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이 여행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아쉬워하는 마음이 공존함을 느꼈습니다. 서윤과 아이를 다시 볼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서윤은 잠든 아이를 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사랑과 걱정, 그리고 어떤 미안함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혹시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민주는 그런 서윤을 보며 그녀가 좋은 엄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과는 헤어졌지만 새로운 삶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당당해 보이는 서윤을 보니 이혼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점점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고 교통량도 많아졌습니다.
곧 이 길고 짧았던 여행이 끝날 것입니다. 민주는 마음을 정리하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또 다시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였습니다. 아마 아이가 잠든 사이 뭔가를 또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드디어 종착지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퇴근 시간이라 터미널 주변은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버스들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익숙한 안내방송을 한 후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서윤도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깨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비틀거렸지만 서윤의 손을 잡고 터미널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린 후 민주는 평소처럼 버스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승객들이 놓고 간 물건은 없는지, 좌석에 이상은 없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 분실물을 찾아주거나 버스 내부를 정리하는 것도 운전기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뒷좌석부터 하나씩 확인하며 앞으로 나아가던 중 서윤과 아이가 앉았던 좌석 아래에서 작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파란색 백팩이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주워 들며 안을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을지 모르니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분실물을 찾아주는 것도 운전기사로서의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아이의 간식으로 보이는 과자들과 작은 장난감들, 그리고 색연필과 스케치북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가 여행하면서 심심하지 않도록 준비한 것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아까 아이가 잠든 사이 떨어뜨렸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민주는 호기심에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윤과 지금보다 조금 어린 아이가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는 서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은 꽤 오래된 것 같았는데 아이가 서너 살 정도 되었을 때 찍은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보며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윤이 정말 좋은 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서윤의 표정은 자신과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고 모성애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뒤집는 순간 민주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뒤에는 출생신고서 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생신고서에 적힌 내용을 본 순간 민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하늘, 출생일은 10년 전 12월 15일. 몰 안에는 박서윤이라고 적혀 있었고 불 안에는 분명히 이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자신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주는 사진과 출생신고서를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서윤은 불임 진단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신의 아이가 있다니, 더욱이 이혼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다니.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출생신고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이거나 실수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자신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출생일을 계산해 보니 이혼하기 바로 전에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윤은 임신 사실을 알고도 이혼을 한 것인가요? 그제야 민주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의 눈동자에서 느꼈던 친근감, 아이를 돌보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혈육의 정이었던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이임을 알아차렸던 것일까요? 민주는 하늘이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과 닮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눈썹 모양이나 이마 라인, 그리고 웃을 때의 표정까지. 민주는 사진을 꼭 움켜쥐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건강하고 똑똑해 보이는 아들이. 그런데 왜 서윤은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왜 10년 동안이나 혼자서 아이를 키웠을까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숨겼을까요? 민주는 한참을 운전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건설회사가 망하고 아내와 이혼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을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감동이 모두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주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몰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종일 하늘이와 함께 있었는데 그저 서윤의 아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본능적으로 뭔가 느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늘이가 멀미할 때 남의 아이인데도 저절로 나서서 도왔던 것, 그 아이의 눈동자에서 느꼈던 묘한 친근감, 그리고 왠지 모르게 계속 신경 쓰였던 마음 말입니다. 텅 빈 버스 안에서 민준의 흐느낌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을 찾아가서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늘이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아빠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10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아온 아이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라고 한다면 아이가 받을 충격은 어떨까요? 그리고 서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분명 당황스러워할 것입니다. 민주는 서윤의 마음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상황이 워낙 막막했으니까요.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회사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해 미안했고 채권자들은 매일 독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신 소식을 들었다면 오히려 부담으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서윤도 그런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을 테니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윤은 그때 불임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의사도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걸까요? 혹시 잘못된 진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나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걸까요? 어쨌든 기적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임신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서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알 권리는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신의 아이라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주는 분노와 서운함이 교차하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서윤을 원망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줬으니까요. 오늘 본 하늘이는 정말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민주는 하늘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하며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서윤이 정말 애정을 갖고 키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빠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서윤이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까요? 혹시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갔다고 했을까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출생신고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자신이 하늘이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된 걸까요? 서윤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말인가요? 10년 동안의 양육비와 교육비, 생활비 등등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민주는 서윤의 현재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 서윤은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성공해 보였습니다. 옷차림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혼자 힘으로 일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도 읽어낸 것이니까요. 반면 자신은 어떤가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서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우며 성공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이의 첫걸음, 첫말, 첫 생일,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등등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서윤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확인해야겠다고. 그리고 하늘이에게도 자신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늘이가 자신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진실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 안은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지만 서윤과 하늘이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한쪽에서 하늘이가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고 서윤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멀리서 지켜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 다가가자 서윤이 민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민준 씨 어떻게 여기에라고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이가 가방을 놓고 갔다며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고맙다며 가방을 받았지만 민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민준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서윤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음료수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하늘이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민준을 따라갔습니다. 둘은 터미널 한쪽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민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하늘이가 제 아들인가요? 직설적이고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은 가방에서 출생신고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보더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체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출생신고서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라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왜 말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지만 목소리에 분노보다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웠다고 해도 자신의 아이라면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윤은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회사도 망하고 빚도 많고. 그런데 임신 소식을 어떻게 말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불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민준 씨에게 짐이 될까 봐요. 서윤의 고백에는 10년 전의 절망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래도 알 권리는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계속 울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민준 씨를 보니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민준 씨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임신 소식을 말하면 더 큰 부담만 줄 것 같았어요. 서윤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하늘이라는 이름처럼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키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출산 후에는 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서 더욱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를 보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서윤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10년을 놓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민준 씨도 어려운 상황인 걸 아니까 혼자 감당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늘이에게는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가셨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민준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서윤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늘이를 보면 힘이 났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유치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윤이 이런 고생을 했다니. 그리고 하늘이도 아빠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아빠가 그리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주는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하늘이와 서윤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양육비도 모두 계산해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아온 아이에게 갑자기 아빠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도 알 권리가 있고 자신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늘이와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이의 마음이 중요했으니까요. 둘은 카페를 나서며 하늘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늘이가 자신을 아빠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진실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서윤과 민주는 대합실로 돌아가 하늘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음료수를 마시며 사람들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을 오가는 사람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엄마와 낯선 아저씨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울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서윤은 하늘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하늘이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엄마의 분위기를 감지한 듯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만난 민준 아저씨 기억하지? 멀미할 때 도와주신 분이야.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네, 기억해요. 고마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하늘이를 보니 민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늘아, 사실은 민준 아저씨가 하늘이의 아빠야. 하늘이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엄마와 민준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요, 진짜 아빠요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준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제 아빠세요라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동자를 보니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하늘아, 아빠야,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아빠가 하늘이를 몰라봐서 미안해.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민준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며 꼭 안겼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놓친 시간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듯한 감동이었습니다. 혈육의 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처음 안아보는 아들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이의 작은 몸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서윤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늘이가 아빠를 만나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늘이도 본능적으로 아빠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진심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그동안 엄마랑 둘이서 많이 힘들었지. 하늘이는 괜찮다며 오히려 민준을 위로했습니다. 아빠 일하느라 바빴죠. 이제 와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에 민준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를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정말 바보 같은 아빠였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의 저녁 노을 아래 1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하늘이는 양손에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